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하는 것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윤석열 씨가 직접 청년위원장을 맡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도 못하는 상황에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 청년들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주접던 윤석열, 이렇게 제목을 정할 정도입니다. 선대위 출발도 안 했는데 쇄신론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되는 당내 불화가 이어지고 있으니 이재명 후보와 너무나 비교된다는 얘기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겹도록 김종인 씨랑 저렇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청년들부터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씨를 대하던 윤석열 씨의 태도,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윤석열 씨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했던 2030 청년들이 대거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마저도 한 줌 취급하던 게 윤석열 측인데, 이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어떤 노력을 보이고 있냐?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도 저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임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청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 않냐? 요즘 당 상황 보면 답답하다, 그렇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을 저격했습니다. 최근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불화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리 다툼이나 직책 다툼으로 비춰선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지난 3주 동안 오로지 김종인 발악이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따끔하게 지적을 했고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도 윤석열이 정치를 아나, 경제를 아나, 한국사 세계사를 아나,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김건희가 유세장에도 못 나오는 거 보면 참 답도 없다는 반응도 많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조국 전 장관만큼만 당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측에서 얼마나 무지막지한 짓들을 벌였는지 다들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MBC에선 도마오른 윤석열 정치력에 대한 따끔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의 선대위 본부장급만 보더라도 진짜 질색입니다. 이래놓고 2030 타령하는 건 터무니없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김성태나 권성동 같은 경우엔 무슨 염치로 저기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다 김성태 씨는 사퇴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최근 주호영 씨는 전두환 조문을 가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원희룡 씨 말 같지도 않은 어그로 끌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악의적 프레임 씌우다 제대로 망신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김건희 얘기를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이치 주가 조작으로 전원 구속됐는데 왜 김건희 수사는 무소식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압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각에선 지겹다, 언제까지 조국 정경심 비교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관심을 끊고 지겹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걸 알고 저들이 모른 채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조금이나마 눈치라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한민국이 펼쳐질지 끔찍하다는 반응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선 상황인데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된 후에 김건희 연봉이 2배로 뛰었다, 이거 제대로 해명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 선대위 현안 대응 TF는 김건희의 2억 4천만 원 상여에 대한 진실을 거짓없이 밝혀야 한다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검찰은 후원사와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를 통해 혹시 뇌물을 주고받은 건 아닌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건 아닌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거 김도읍 의원의 질의를 인용해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갑자기 코바나 콘텐츠 대표이사로서 김건희 씨가 17년도에 상여금 5천만 원을 받고 다음 해인 18년도에는 연봉이 2배로 급증해 급여 5,200만 원, 상여금은 2억 4,400만 원을 수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내로남불의 화신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런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다들 쉽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만 알고 넘어가선 안 되는 거겠죠. 게다가 전두환 부인 이순자 씨가 최근에 사과 아닌 사과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강하게 비판을 한 반면 윤석열 씨는 역시나 드릴 말 없는데요, 이런 반응을 보여서 또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죠. 저 이순자 씨가 사죄한 대상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사과를 한 겁니까? 아니면 쇼를 한 겁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씨는 더 가관이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요? 같은 생각을 공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염치로 광주 타령을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비판은 물론이고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말 파렴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의 피해를 보듬기는커녕 그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전두환 시절로 회귀할 것 같다, 정말 끔찍하다, 이런 반응이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전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직접 글이 올라왔는데요.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 왜곡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전두환 사망에 이어 책임있는 정치인들마저 저런 반인륜 행위를 옹호하고 역사 왜곡 대열 맨 앞에 서 있다며 비판에 나선 겁니다. 이를 단죄하고 역사 왜곡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먼저 첫째로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해서 이런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를 통해 과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후손들의 명예, 인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는 의지도 밝혔고요. 셋째로는 민사상 소멸시효 규정 적용도 배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윤석열 씨와는 너무나 대비되는 대목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일정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현장의 열기를 보면 엄청난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괜히 정신승리를 하자, 희망회로를 돌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끝날 때까지 방심해선 안 되고 너무나 낙관적으로만 생각해선 안 되지만 정면 대결을 했을 때 윤석열이라는 그 상품은 이재명이라는 상품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위에 당당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점을 어필해도 좋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가 무식, 무능, 무당 이 삼무 후보라며 윤석열 씨를 직격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삼실, 실력, 실천, 실적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된 모습들을 많이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요일 역시 정말 중요한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네요. 교회 예배를 시작으로 송정시장, 광주 전남 기자단 간담회, 광주 대전안 선대위 출범식, 그리고 타운홀 미팅, 빛가람 혁신도시 거리 걷기 등 이런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분위기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실용적이라는 점, 그리고 유능하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대통령 된다면 윤석열한테 보복 않겠다, 1분 1초도 미래를 향해 써야 된다, 이 메시지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청년들한테 많이 와닿는 내용일 듯합니다. 지역 문제 해소, 청년들의 문제, 기성세대의 문제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데 그러면서 미래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반면 검찰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허하게 그냥 미래로만 가겠다 이게 아니라 개혁할 부분들은 개혁을 하면서 미래 문제를 챙기겠다는 게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윤석열 개인에 대한 사적 보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사회 곳곳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며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로 보여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현장에서 비교도 안 되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계속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